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자, 이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는 3회 나눠서 3번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고요. 먼저 대표 사례 예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대표 사례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인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받기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지금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용이익은 부당이다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받으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고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다만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다만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죠. 그죠? 1번은 답이 아니죠. 그죠? 옳은 질문인 거죠. 3번입니다.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입니다. 그죠? 인도를 받아야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인도받지 않았다면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돼요. 등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격려받았더라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로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을, 매수인이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도 대표적인 과실이고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면 과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자를 가질 수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과실수취권과 이자에 관한 부분은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다만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지만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등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자, 2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 이전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소유죠. 그죠? 자, 우리가 담보 책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이걸 좀 전제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선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제척 기간은 1년인데 선이라면 안날로부터 1년일 거고요.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2번, 갑이 선인 경우에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2에서 1년은 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인 거죠.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선이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 악의 매수인도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악의 매수인이 알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씩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방이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겠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팔았는데 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받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물론 나머지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1번,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당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X죠.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담보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대금의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된다. 이거 일종의 예외인 거죠. 3번, 매매 일방 예약입니다. 자,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한쪽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있고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인데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 틀린 것을 찾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자, 타인 소유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겠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규정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죠. 그러니까 지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특약으로 면제될 수 없겠죠. 따라서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매매 계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게 기한이 있다면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네요. 3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에서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반씩 부담한다는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매매란 게 뭔가요? 매매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매매입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인 거죠. 따라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소유권, 물론 매매 대상이 되고요.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 객체는,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요.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5번, 당사자 사이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이죠.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진 않고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요.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X. 제가 좀 웃음이 나왔죠. 그죠? 30회입니다. 이렇게도 쉽게 나와요. 다 알다시피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해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1번이 X네. 2번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고요.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되고요. 4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겠죠. 5번 매매 계획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먼저 1번이네요.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5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약을 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약은 항상 예외 없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그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행사 즉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판단해 주지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거든요.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했는지 간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 다시 말하면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게 됩니다. 3번입니다.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그러면 예약이 성립됐더라도 목적물이 없다면 더 이상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척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은 원칙이 10년이니까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 이를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고 2번이 답이네요. 6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유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돼야지만 성립하므로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갖게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가져요. 따라서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일종의 채무불이익이니까 그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4번입니다.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일부가 지급됐든 전부가 지급됐든 상관이 없이 지급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어요. 그러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갑도 을도 모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죄송합니다. 답이 1번이죠. 그죠? 1번. 낙선계약이 아니라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그죠? 틀린 거니까. 제가 답이 없어가지고. 자, 다시 5번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5번은 무슨 얘기냐면, 1번, 답이 1번입니다. 그죠? 낙선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죠. 왜 또 그렇죠? 제가. 참나. 자,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는 여전히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갑도 을도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은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않은 것은 명백히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이때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잊지 마십시오. 계약금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전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여전히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1번이네요. 7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네. 니은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기 전이든 후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따라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럼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만약에 안 받을 때 그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0회 분야인데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모두 옳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랍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도 물론 먼저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대차에도 준용이 돼요. 성질이 허용되는 한.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까?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계약금만 수령했다는 말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참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인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이행에 착수일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행에 착수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행 착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행에 착수가 있으려면 뭘 지급해야 됩니까? 중도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를 이어가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